1809년에 태어나 1865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링컨 대통령의 삶의 이야기를 알려드리죠. 에이브러엄 링컨의 인생 이야기는 겸손한 시작, 인내, 그리고 역사적인 업적 중 하나입니다. 여기 그의 삶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초기 연도. 에이브러엄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주 하딘 카운티의 싱킹 스프링 농장의 한 방짜리 통나무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토마스 링컨과 낸시 행크스 링컨은 평범한 재산을 가진 농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 가족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인디애나의 변경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교육과 자기 교육. 링컨은 그의 어린 시절에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그리고 산수를 배운 총 1년 미만의 산발적인 학교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에 대한 갈증은 그가 이웃들로부터 책을 빌리고 벽난로 옆에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광범위하게 책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사생활. 1834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만난 메리 토드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842년 11월 4일에 결혼했고 로버트, 에드워드, 윌리엄, 그리고 토마스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3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로버트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법률 및 정치 경력. 링컨은 법률 분야의 경력을 추구했고 독학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36년에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변호사로서의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그는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링컨의 정치 참여는 1830년대 일리노이주 의회에 선출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휘그당 대표로 여러 차례 임기를 지냈고 후에 휘그당이 해체된 후 새로 결성된 공화당에 입당했습니다. 1846년 그는 미국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그의 법률 사무소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의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직과 내전. 1860년 링컨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선거 승리는 남부주들로부터 어떤 선거인단의 투표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몇몇 남부주들의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1861년 3월 4일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링컨의 대통령직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1861년 4월에 발발한 미국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연합을 보존하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통해 국가를 인도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링컨은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도덕적 리더십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도전을 능숙하게 수행했습니다. 해방선언 및 제2차 취임사.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남부연합 영토의 모든 노예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모든 노예들을 즉시 해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노예제도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고 연방의 목표인 해방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1865년 3월 4일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 국가의 상처를 묶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과 화해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특히 유명한 구절로 기억됩니다. 암살과 유산.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링컨은 남부연합의 동조자인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다음 날인 1865년 4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암살은 나라를 애도에 빠뜨렸고 전후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산은 기념비적입니다. 그는 미국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이끈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토론. 링컨의 정치 경력의 결정적인 순간들 중 하나는 1858년 일리노이에서 미국 상원 선거 운동 동안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일련의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은 노예제도와 서부 영토로의 확장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링컨이 상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그의 웅변과 주장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그를 공화당 내의 저명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합을 보존하기.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링컨의 주요 목표는 연방을 보존하고 남부주들의 분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원칙을 믿었고 분리는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이미 존재했던 노예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등 전쟁의 발발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 1863년 11월 19일 링컨은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에 있는 군인들의 국립묘지의 헌사에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연합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전투에서 군인들이 희생한 것을 기렸습니다. 홈스테드법과 대륙횡단철도.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링컨은 1862년에 법으로 홈스테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정착민들이 160에이커의 공공토지를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었고 토지를 개선하고 5년 동안 거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홈스테드법은 미국의 서부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링컨은 미국의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1869년에 완공된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의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이기 및 재구성. 링컨은 1864년에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지만 그의 두 번째 임기는 진행 중인 남북 전쟁과 재건의 도전에 의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국가를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재건에 대한 관대한 접근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많은 전 남부연합의 사면을 허용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합 참전 용사들에게 선거권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계획은 그의 암살로 중단되었습니다. 역사적 의. 미국 역사에 대한 브라함 링컨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 동안 그의 지도력은 연방의 생존을 보장했고 궁극적으로 노예제도의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링컨의 확고한 결심, 도덕적 나침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으며 청렴, 리더십, 그리고 평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각 구성원.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링컨은 경쟁자들의 팀으로 알려진 다양하고 재능 있는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구성원들은 국무장관 윌리엄 H를 포함했습니다. 시워드 에드윈 M. 스탄턴 재무장관 셀먼 P. 체이스 그리고 법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입니다. 링컨은 다른 관점들을 중요시했고 그의 내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열린 토론을 장려했습니다. 해방선언.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하고 남부연합이 소유한 영토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링컨이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북군이 보유한 영토나 국경주에서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북 전쟁을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변화시켰고 연방이 승리하면 노예제도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미국 유색군대. 남북 전쟁 동안 링컨은 미국 유색군대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대들은 연합을 위해 싸운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의론과 편견에 부딪힌 USCT는 연합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들의 능력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암살 음모. 링컨을 암살한 오원 윌크스 부스는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을 동시에 암살하려는 더 큰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부스가 링컨을 죽이는데 성공하는 동안 앤드류 존슨 부통령과 윌리엄 H. 국무장관의 계획된 암살과 같은 다른 음모자들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수어드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유산과 역사적 영향. 브라함 링컨의 유산은 미국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 위기의 시기에 그의 리더십, 연방의 보존에 대한 그의 헌신, 노예제도를 끝내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에게 지속적인 존경을 주었습니다. 링컨의 암살은 그를 순교자의 지위로 올려놓았고 미국 민속에서 그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상은 계속해서 국가에 영감을 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러시모어 산. 브라함 링컨은 사우스 다코타의 블랙 힐스에 조각된 거대한 조각품인 러시모어 산에 등장하는 4명의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함께 링컨의 닮은 꼴은 미국의 건국 원칙과 역사를 형성한 지도자들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링컨의 삶, 대통령직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링컨 - 더글라스 토론.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A 사이의 일련의 토론. 1858년에 더글러스는 종종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토론회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경선 기간 동안 열렸고 노예제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론의 주요 주제는 노예제도를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링컨은 노예제도의 확장을 반대하고 억제를 옹호했습니다. 1864년 선거와 국민연합당. 18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은 남북 전쟁을 다루는 것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의 당 내에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 그는 공화당과 전쟁 민주당원들의 연합인 국민연합당을 결성했습니다. 링컨의 러닝메이트는 전쟁 동안 연방에 충성했던 테네시 출신의 민주당원 앤드류 존슨이었습니다. 링컨은 민주당 후보 조지 빌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암살과 장례식. 1865년 4월 14일 저녁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에이브러햄 링컨은 배우이자 남부연합의 동조자인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링컨은 길 건너 피터슨 하우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4월 15일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D.C. 에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이동한 그의 장례 행렬은 도중에 수백만 명의 추모객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링컨의 외모. 에이브러엄 링컨은 그의 독특한 신체적 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키는 대략 6피트 4인치 193였고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드러진 코, 깊게 파인 눈, 그리고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의 제안에 따라 자란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신체적인 존재는 종종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기념물. 링컨의 형상을 하고 있는 러시모어 산 외에도 그에게 헌정된 몇 개의 다른 유명한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은 링컨의 거대한 좌상과 게티스버그 연설을 포함한 그의 유명한 연설의 비문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에 대한 웅장한 헌사입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오크리지 묘지에 있는 링컨 무덤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링컨의 유머와 재치. 그의 책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긴장된 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이야기와 일화를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링컨의 재치와 유머는 그의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그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치 경력, 암살, 신체적 외모,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을 포함한 그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욱 조명합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과 양육. 아브라함 링컨의 어린 시절은 고난과 가난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자주 이사를 갔고 그는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그가 9살 때 사망했고 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년 후 링컨의 교육과 개인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라 부시 존스턴과 재혼했습니다. 링컨의 법률 경력.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링컨은 성공적인 법률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그는 법률을 연습했고 재판 변호사로서의 그의 기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논리적인 주장과 배심원들과 청중들과 연결되는 그의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법률 경력은 그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고 그의 분석적 사고와 설득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헤비어스 말뭉치의 정지. 남북 전쟁 동안 링컨은 불법적인 구금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인신보호 영장을 중지하는 논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질서를 유지하고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행동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링컨은 그것을 일시적인 전시 필요성으로 옹호했습니다. 안티탐 전투와 해방선언. 1862년 9월 17일에 벌어진 엔티텀 전투는 남북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하루 동안의 전투였으며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군의 승리에 이어 링컨은 남부연합이 보유한 영토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선언한 노예 해방령을 발표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 선언은 전쟁의 초점을 바꾸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도덕적 십자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협동조합 연설. 1860년 2월 그의 대통령직 전에 링컨은 그의 국가적 명성을 굳힌 뉴욕의 쿠퍼 유니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쿠퍼 유니온 연설로 알려진 이 연설은 노예제도의 확대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을 제시하고 남부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연설은 링컨의 웅변과 분석적인 기술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그가 그의 후반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링컨의 두 번째 취임사. 1865년 3월 4일 그의 암살 바로 몇 주 전에 링컨은 그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남북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링컨은 화해와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악의와 모두를 위한 자선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가슴 아픈 말은 참혹한 갈등 속에서도 통합과 용서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기 삶, 법률 경력, 남북 전쟁 동안의 중요한 결정, 주목할 만한 연설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링컨의 삶과 대통령직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링컨의 우울증. 에이브러엄 링컨은 그의 일생 동안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종종 멜랑콜리아라고 불리는 우울함과 절망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유머와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투쟁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그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논쟁과 정치적 부상. 1858년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논쟁은 링컨을 전국적인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로 이끌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이 토론회는 노예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링컨의 웅변과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상원 선거에서 졌지만 그 토론들은 노예제도의 강력한 반대자이자 떠오르는 정치적 인물로서의 그의 명성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 에이브러엄 링컨의 상징적인 게티즈버그 연설은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에 있는 군인 국립묘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합의 대우와 희생의 중요성을 정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링컨과 홈스테드 법. 링컨의 중요한 입법적 업적들 중 하나는 1862년의 홈스테드 법의 서명이었습니다.
이 법은 토지를 개선하고 5년 동안 거주할 정착민들에게 160에이커의 공공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서쪽으로의 확장을 장려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 서부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화당의 창당. 에이브러엄 링컨은 공화당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850년대 중반에 창당한 직후에 그 당에 가입했고 그 당의 저명한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노예제도의 확대에 반대하고 경제적 기회와 자유노동을 촉진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건축 노력. 남북 전쟁 후 재건에 대한 브라함 링컨의 비전은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부주들을 연방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10%의 유권자가 연합에 충성을 맹세하면 남부주에서 정부를 재정립할 수 있는 10%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링컨의 계획은 그의 암살로 인해 중단되었고 재건 시대는 이후의 대통령 아래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애와 대통령직은 엄청난 도전과 역사적 업적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남북 전쟁 동안 그의 지도력과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변함없는 헌신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링컨의 암살과 유산. 에이브러엄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남부연합의 동조자인 잔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링컨의 암살은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애도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순교로 승천시켰고 그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해방자로서의 링컨의 유산과 남북 전쟁 동안의 그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미국 역사를 형성하고 세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링컨의 종교적 견해. 브라함 링컨의 종교적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는 침례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종파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종종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했고 그의 연설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의 대통령 임기의 어려운 시기 동안 성경으로부터 위안과 지도를 구했습니다. 링컨 암살 음모 재판. 링컨의 암살에 이어 공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일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의 공모자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들 중 4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대통령 암살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링컨의 사생활과 가족. 에이브러엄 링컨은 메리 타드와 1842년에 결혼했고 그들은 함께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린 나이에 2 아들을 잃은 것과 메리의 정신 건강과의 투쟁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법률 및 글쓰기 기술. 에이브러엄 링컨은 그의 뛰어난 법적 기술과 글쓰기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꼼꼼한 준비, 논리적인 주장, 그리고 강력한 웅변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연설과 편지를 포함한 그의 연설과 글들은 그의 지성과 웅변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의 말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영감을 줍니다. 링컨 페니. 에이브러엄 링컨은 겉면에 그의 이미지가 있는 미국 페니의 명예를 줍니다. 링컨 페니는 링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09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동전 중 하나이고 링컨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링컨의 암살, 종교적 견해, 개인적인 삶, 법적 기술, 그리고 동전에 대한 기념을 포함하여 링컨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조명합니다. 링컨의 지속적인 유산은 계속해서 미국 역사를 형성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그의 영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링컨의 개인적 야망. 에이브러햄 링컨은 정치적인 이상의 야망과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소유하고 성공적인 변호사로 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와 더 큰 선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가 정치 경력에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링컨과 프레더릭 더글라스의 관계. 에이브러햄 링컨은 저명한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프레드릭 더글라스와 복잡하고 진화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해방의 대의에 대한 링컨의 헌신에 회의적이었던 더글라스는 링컨의 가장 목소리가 큰 지지자이자 조언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났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험과 관점에 대한 링컨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제2대 부통령. 앤드류 존슨은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에이브러햄 링컨의 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테네시 출신의 민주당원인 존슨은 남북 전쟁의 여파로 통합과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링컨과 존슨 사이에 특히 재건 과정에 대한 그들의 다른 견해와 관련하여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링컨의 암살과 음모론.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은 그의 죽음의 동기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론들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더 큰 음모를 제안하는 반면 다른 이론들은 암살을 위한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암살을 둘러싼 음모의 진정한 범인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화에 대한 링컨의 견해. 그의 경력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해방된 노예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식민지화의 생각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식민지화가 인종적 긴장과 이전 노예들의 미국 사회로의 통합에 의해 제기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화에 대한 그의 견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고 그는 결국 노예제도의 폐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동등한 권리를 우선시했습니다. 링컨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에이브러햄 링컨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 동안 전신, 사진, 군사 혁신의 발전을 따랐습니다. 링컨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고 의사소통과 전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발전의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아브라함 링컨의 삶, 관계, 정치적 견해, 그리고 관심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링컨의 이야기는 다면적이고 미국 역사에 대한 그의 영향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링컨의 내각.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다른 정치적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무장관 윌리엄 H와 같은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그의 주요 경쟁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수어드와 재무부 장관 세먼 P. 체이스 링컨은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는 것을 믿었고 그의 내각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벌어진 게티즈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에서 일어났고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로버트 이 장군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리의 북군 영토로의 진격은 양측에 막대한 사상자를 입혔습니다. 링컨은 후에 게티즈버그에 있는 군인들의 국립묘지에서 그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해방선언.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부연합 영토의 모든 노예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선언한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이 모든 노예를 즉시 해방시킨 것은 아니지만 남북 전쟁을 노예 폐지를 위한 싸움으로 변화시키면서 연합의 목표에 결정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노예해방선언은 또한 노예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의 길을 열었습니다. 재선과 두 번째 취임식. 중요한 도전과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1864년에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그의 재선은 큰 혼란의 시기 동안 그의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링컨의 두 번째 취임식은 1865년 3월 4일에 열렸고 그는 남북 전쟁의 여파로 통합과 치유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링컨의 여성 참정권 지지. 에이브러햄 링컨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들의 참정권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1920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9조의 통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링컨의 암살과 유산 1865년 4월 14일에 있었던 브라함 링컨의 암살은 미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인 손실이었고 남부연합의 항복과 남북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다. 분열된 시기에 국가를 이끌고 연방을 보존하고 자유와 평등의 대의를 옹호한 대통령으로서의 링컨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계속 기념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통령직, 남북 전쟁 중 중요한 사건, 해방과 여성 참정권에 대한 그의 견해, 그리고 그의 암살과 유산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링컨의 리더십과 원칙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링컨의 행정 권력 사용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의 광범위한 행정권 사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의 한계를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연방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링컨의 행정권 사용에는 인신보호영장의 집행 정지, 군사재판소의 설립, 노예 해방 선언의 발행이 포함되었습니다. 링컨 더글라스 토론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치 경력에서 결정적인 순간들 중 하나는 그가 스티븐 A와 관련된 일련의 토론이었습니다.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운동 때 더글러스 공화당의 링컨 후보와 민주당의 더글러스 후보의 7번의 토론은 노예제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링컨이 상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 논쟁은 그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지도적인 목소리로서 그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링컨과 그랜트 장군의 관계 남북 전쟁 동안 아브라함 링컨은 나중에 북군의 사령관이 될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과 친밀하고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링컨은 전장에서 결과를 얻는 그랜트의 결단력과 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랜트의 성공적인 군사 전략은 북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링컨 기념관 워싱턴 D.C. 에 있는 링컨 기념관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영원한 유산에 대한 찬사로 서 있습니다. 1922년에 헌정된 이 기념관은 게티즈버그 연설과 그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포함한 그의 유명한 연설의 비문뿐만 아니라 링컨의 거대한 좌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념관은 통합의 상징이자 링컨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링컨의 견해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부주들을 연방으로 다시 데려오고 해방된 노예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후 재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 계획으로 알려진 그의 접근법은 연방의 충성을 맹세하고 해방을 지지한 남부인들에게 사면을 제공했습니다. 링컨의 암살은 그의 재건 계획을 단축시켰고 그 임무는 그의 후임자인 앤드류 존슨에게 맡겨졌고 그는 결국 의회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링컨의 유머와 재치. 그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유머와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긴장을 분산시키고 사람들과 연결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농담과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유머를 찾는 링컨의 능력은 대처 메커니즘으로 작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부 정보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행정권 사용, 스티븐 A와의 영향력 있는 토론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더글러스,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과의 관계, 그를 기리는 기념관, 재건에 대한 그의 견해, 그리고 그의 독특한 유머 감각. 링컨의 생애와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에 대한 깊은 영향으로 계속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링컨 더글라스 토론 1858년의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A 사이의 연속적인 7개의 토론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더글러스
이러한 논쟁은 주로 노예제도와 영토 확장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링컨이 더글러스에게 선거에서 졌지만 그 토론은 그를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했고 숙련된 웅변가이자 노예제도의 반대자로서의 그의 명성을 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링컨의 두 번째 취임사 1865년 3월 4일에 전달된 브라함 링컨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오한 연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남북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남북의 통합과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미국이 전후 시대를 바라보면서 치유와 용서의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태평양 철도법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에서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 건설을 승인한 태평양 철도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과 토지 보조금을 유니언 퍼시픽과 센트럴 퍼시픽 철도 회사에 제공하여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1869년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그 나라의 교통과 통신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링컨의 두 번째 임기 의제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아브라함 링컨은 몇 가지 중요한 계획과 목표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는 재건 과정을 계속하고 남부주들을 연방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링컨은 또한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수정헌법 제13조의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865년 4월 그의 암살은 그의 두 번째 임기 의제를 완전히 실행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링컨 무덤 아브라함 링컨의 마지막 안식처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오크리지 묘지에 위치한 링컨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링컨, 그의 아내 메리 토드 링컨, 그리고 그들의 네 아들 중 3명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인상적인 화강암 구조물입니다. 그 무덤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고 링컨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민에 대한 링컨의 견해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민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링컨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어떻게요? 흑인의 억압을 혐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퇴행성에 대한 우리의 진전은 제가 보기에 꽤 빠른 것 같습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흑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면 흑인, 외국인, 가톨릭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고 쓰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링컨 마이너스 더글러스 토론, 그의 두 번째 취임 연설, 태평양 철도법, 그의 두 번째 임기 의제, 링컨 무덤, 그리고 이민에 대한 그의 견해를 포함하여 아브라함 링컨의 삶과 대통령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더 조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대한 링컨의 영향과 그의 지속적인 유산은 계속해서 기념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링컨의 정치적 임명 활용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략적으로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동맹을 구축하고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정치적 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함한 다른 정치 파벌 출신의 개인들을 그의 행정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모아서 링컨은 정치적 분열을 메우고 연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링컨과 조지 맥클렐런 장군의 관계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초기에 북군을 지휘했던 조지 머클렐런 장군과 어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맥클렐런의 군사기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심스러운 접근과 적과 교전하는 것을 꺼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맥클렐런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북군 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토론이 국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토론은 국가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명한 공화당 지도자로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그 토론들은 노예제도의 문제를 강조했고 노예제도의 확장에 반대하는 링컨의 입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록 그는 상원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강력한 성과와 명확한 주장은 그를 국가 무대로 밀어냈습니다. 링컨의 연합에 대한 견해. 에이브러햄 링컨은 연방을 보존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분리를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 내내 그는 연방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노예 해방 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링컨은 미국을 하나의 독립체로 보았고 주들은 분리할 권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링컨과 언론의 관계.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언론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또한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문들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언론의 힘을 이해했고 여론을 형성하고 연합대의를 위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신문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링컨의 마지막 공개 연설. 1865년 4월 11일 그의 암살 바로 며칠 전 에이브러햄 링컨은 백악관에서 그의 마지막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개 연설로 알려진 그는 재건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논의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들과 교육을 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확장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평등과 시민권을 포용하는 전후 미국에 대한 그의 비전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치 전략, 조지 맥클렐런 장군과의 관계, 링컨 마이너스 더글러스 토론의 영향, 연합에 대한 그의 견해,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공개 연설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링컨의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인 시기 동안 그의 리더십으로 계속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링컨의 종교적 견해. 에이브러햄 링컨의 종교적 믿음은 많은 토론과 해석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종파와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았지만 링컨은 종종 그의 연설과 글에서 종교적 언어와 이미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정의의 원칙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고 인간의 일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그의 도덕적 나침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링컨의 법률 경력.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주와 연방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링컨의 법률 경력은 거의 25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그는 형사 방어, 계약 분쟁, 토지 청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그의 경험은 법에 대한 그의 이해를 형성했고 통치에 대한 그의 접근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평등과 해방에 대한 링컨의 견해. 평등과 해방에 대한 브라함 링컨의 견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노예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었지만 주로 연합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진행되면서 링컨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연방을 회복하고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평등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1863년에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한 것은 그의 사고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링컨의 개인적인 투쟁과 우울.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울증과 우울증을 포함한 그의 삶을 통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비극을 경험했고 파괴적인 전쟁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무게가 그의 정신적, 정서적 행복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링컨은 유머,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에서 위안을 찾았는데 이것은 그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링컨 암살 공모자들. 아브라함 링컨을 암살하려는 그의 음모는 결국 그를 쏜 사람인 존 윌크스 부스 이상의 것을 포함했습니다.
부스의 공동 공모자 루이스 파월 일명 루이스 페인이, 데이비드 헤럴드, 조지 에처롯, 메리 수랏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 음모에 연루되었습니다. 1년의 재판 후 연방정부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여성인 수랏을 포함하여 피고인 중 4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링컨의 영원한 유산. 대통령, 지도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상징으로서의 에이브러햄 링컨의 유산은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남북전쟁 동안의 그의 지도력, 연방을 보존하기 위한 그의 헌신,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게티스버그 연설과 제2차 취임 연설과 같은 링컨의 연설과 글은 그의 리더십과 이상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종교적 견해, 그의 법적 경력, 평등과 해방에 대한 그의 진화하는 입장, 그의 개인적 투쟁, 그의 암살 음모에 연루된 개인들, 그리고 그의 지속적인 유산을 더욱 밝혀주었습니다. 링컨의 삶과 대통령직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링컨의 학력. 에이브러햄 링컨은 제한된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독학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면서 평생 동안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1년 미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지식에 대한 갈증은 그가 광범위한 독서와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교육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문학, 역사, 법에 정통하게 되었고, 그의 독학은 그의 지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링컨 더글라스 토론이 국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1858년의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링컨의 정치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의 판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토론은 많은 군중과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끌어들여 노예제도 문제를 대중 담론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토론들은 새로 형성된 공화당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링컨이 국가적 인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링컨의 쿠퍼 유니온 연설. 1860년 2월 27일 뉴욕시에서 행한 아브라함 링컨의 쿠퍼 유니온 연설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링컨은 건국의 아버지들과 헌법의 원칙에 호소하면서 노예제도의 영토 확장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연설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주요 목소리로서 그의 명성을 굳혔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그의 지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가은행법. 남북전쟁 동안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3년에 국가은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은행 체계를 확립하고 통일된 국가 통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가은행법은 미국의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링컨의 사명과 사면. 에이브러햄 링컨은 정의에 대한 그의 동정적인 접근과 관대함과 사면을 기꺼이 하는 그의 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면을 위한 수많은 탄원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자비를 베풀고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각각의 경우를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의 관대한 행동은 동정심으로 누그러진 정의에 대한 열망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링컨의 암살과 장례식.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남부연합의 동조자인 잔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암살 사건은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일어났고, 링컨은 즉시 길 건너편 하숙집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아침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국가적인 행사였는데, 그의 시신은 기차로 워싱턴 D.C.
에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까지 이동하여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학력,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논쟁의 영향, 그의 영향력 있는 쿠퍼 유니온 연설, 국가, 은행법, 사면과 사면에 대한 그의 접근법, 그리고 그의 암살과 장례식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과 대통령직은 계속해서 상상력을 사로잡고 세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링컨의 내각.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내각에서 봉사하기 위해 다양하고 숙련된 개인들의 그룹을 모았습니다. 몇몇 주목할 만한 구성원들은 국무장관 윌리엄 H를 포함했습니다. 시워드, 에드윈 M, 스탄턴 재무장관 셀먼 P, 체이스, 그리고 법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입니다. 링컨은 그들의 전문성을 중요시했고 그의 내각 구성원들 사이에 팀워크와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홈스테드법.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2년에 홈스테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정된 기간 동안 토지를 정착시키고 개선할 의향이 있는 홈스테이터로 알려진 개인들에게 160에이커의 공공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부 확장을 장려하고 농업 발전을 지원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농장과 집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햄프턴 로드 컨퍼런스. 1865년 2월 아브라함 링컨은 남부연합의 부통령 알렉산더 H. 스티븐스와 다른 두 대표들과 햄프턴 도로 회의로 알려진 것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담은 버지니아 해안에서 증기선을 타고 이루어졌으며 남북전쟁의 종식을 협상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는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토론. 그들의 유명한 상원 토론전에 아브라함 링컨과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1850년대 중반 노예제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일련의 사적인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이 논쟁들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관점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했고 노예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정치적 복잡성에 대한 링컨의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해방선언의 유산.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는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남부연합이 장악한 영토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석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노예제를 즉시 종식시키지는 않았지만 노예제 폐지를 핵심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남북전쟁의 초점을 옮겼고 최종적으로 수정 헌법 제13조가 통과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링컨의 유산. 아브라함 링컨의 유산은 그의 대통령직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는 종종 미국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역경에 직면한 인내의 상징으로 기념됩니다. 남북전쟁 동안 링컨의 리더십과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그의 헌신은 그를 미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 여러 세대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내각, 홈스테드 법안, 햄프턴 로드 회의, 노예제도에 대한 링컨 마이너스 더글라스 토론, 노예 해방 선언의 유산,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링컨의 지속적인 유산을 더욱 조명했습니다. 링컨의 생애와 대통령직은 미국 역사에 대한 깊은 영향으로 계속해서 연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링컨 암살 공모자들. 존 윌크스 부스와는 별개로 아브라함 링컨 암살 음모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루이스 파월, 일명 루이스 페인은 국무장관 윌리엄 H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스워드는 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이비드 헤럴드는 암살 후 부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조지 아체롯은 부통령 앤드루 존슨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용기를 잃었습니다. 4명 모두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링컨의 전신 연결.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브라함 링컨은 특히 남북전쟁 동안 신속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전무부 전신국구로 알려진 전쟁부 전신국을 자주 방문하여 메시지를 받고 보냈습니다. 링컨은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그의 장군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전신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창조에 대한 링컨의 역할.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동안 웨스트 버지니아를 독립된 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61년 버지니아가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주의 북서부 지역은 연방의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링컨의 지지로 헌법회의가 열렸고 웨스트 버지니아는 1863년 6월 20일 35번째 주로서 연방에 가입되었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에이브러햄 링컨의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는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의 군인 국립묘지 헌납식에서 행한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이 연설에서 링컨은 남북전쟁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그 이후로 미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연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링컨의 견해. 남북전쟁 이후 남부주들을 다시 연방으로 통합하는 과정인 재건에 대한 브라함 링컨의 견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국가를 화해시키고 재건하기 위해 온건한 접근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남부의 주들이 다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대한 조건을 제안했고 대부분의 남부연합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시민권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865년 4월 그의 암살은 그의 비전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을 막았고 재건 정책은 그의 후임자인 앤드류 존슨 아래에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암살 공모자, 전신과의 연결, 웨스트 버지니아 창설에 대한 그의 역할, 게티즈버그 연설의 중요성, 재건에 대한 그의 진화하는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링컨의 삶과 대통령직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고 있으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지속적인 유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용문. 결국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당신 시대의 삶입니다. 내가 원수들을 내 친구로 삼을 때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견딜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사람의 성격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힘을 주어라.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길 수는 없지만 나는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빛에 부응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뒤로 걷지 않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시대의 삶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견딜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성격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차라리 작은 사람이 되고 사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하루씩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세대의 교실 철학은 다음 세대의 정부 철학이 될 것입니다. 악덕이 없는 사람들은 미덕이 거의 없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들으세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빛에 부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거짓말쟁이가 될 만큼 충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은 나무 같고 평판은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나무는 진짜입니다. 나는 적들을 내 친구로 만들 때 그들을 파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어떻게요? 흑인의 억압을 혐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이든 좋은 사람이 되세요. 책은 사람에게 그의 원래 생각들이 결국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자신의 지혜와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그날에 부족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명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굳게 믿습니다. 만약 진실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떤 국가적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결심한 만큼 행복합니다.
조용한 과거의 교리는 폭풍 같은 현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기회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가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고 언젠가 나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이브러엄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